지난 주말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 대신이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회담을 가졌습니다. 양측은 한일 수색 구조 훈련을 발전시키고 양국 특수비행팀의 교류 협력을 지속하는 등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두 장관은 청년 안보 대화와 국방홍보원 방문 등 교류 활동도 가졌습니다. 평택 해군 이함대 사령부에서 제2연평해전 승전 24주년 기념행사가 거행됐습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기념사를 통해 호국 영웅들의 희생을 기리며 승전의 역사를 기억하는 것이 국가를 지키는 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파병을 앞둔 아크 부대 26진이 국내 부대 최초로 RA-1 고공 낙하산을 활용한 고공 낙하 훈련을 펼쳤습니다. 지난해 도입된 RA-1 낙하산은 생존성과 안정성을 극대화해 특수작전의 새 날개가 될 전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국군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FN 국방뉴스 시작합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 대신이 지난 28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회담을 가졌습니다. 지난해 첫 만남 이후 대면 회담만 벌써 4번째인데요. 만남이 거듭될수록 서서히 풀린 두 수장의 어색한 만큼 양국 국방협력의 결실도 대거 쏟아졌습니다. 김효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첫 만남은 너무 어려워 조심스러운 미소만 나눴던 말레이시아. 요코스카에선 단단한 악수로 한 걸음 다가섰고 지난달 싱가포르에선 팔을 교차해 맞잡으며 남아있던 어색함마저 털어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서울 국방부에서 이뤄진 4번째 대면 회담. 두 수장은 마침내 자연스러운 스킨십과 활짝 웃는 얼굴로 서로에게 인사말을 건넵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고이즈미 일본 방위 대신이 28일 국방부에서 한일 국방장관 회담을 가졌습니다. 두 차례의 화상회담과 4번의 만남을 거치며 차곡차곡 쌓아올린 이른바 핑퐁 외교의 실질적인 결실이 이번 회담에서 본격적으로 쏟아졌습니다. 숲길도 없는 길도 자주 다니면 길이 생긴다는 말이 있듯이 아마 새로운 어떤 그 한일 관계의 길이 또 생겨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급변하는 국제 안보 상황 속에서 한일 고위 관계자가 빈번하게 만나고 전략적 소통을 하는 것은 한일 관계의 긍정적인 발전상의 시그널이라고 생각합니다. 안 장관의 말처럼 잦은 셔틀 외교가 만든 새로운 길 위에서 양국 국방협력의 실질적인 조치들이 대거 도출됐습니다. 가장 먼저 양국은 다양한 해난 사고 상황에 대비해 실질적인 수색 구조 훈련을 한층 더 발전시키기로 확정했습니다. 군사교류의 반경은 하늘로도 넓혔습니다. 우리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의 일본 기착을 계기로 일본 항공자위대 블루임펄스와 양국 특수비행팀 간의 교류 협력을 지속해서 이어가기로 한 겁니다. 미래 안보를 위한 첨단 과학기술 분야인 AI, 인공지능 협력에 대한 논의도 새롭게 착수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 등 엄중한 영내 안보 환경 속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하고 한일, 한미일 3국의 안보 공조를 더욱 확고히 지속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국방수장의 4번째 만남은 한일 셔틀 외교를 한층 더 활발하게 만들었습니다. 국방뉴스 김유진입니다. 지난 주말 한일 국방장관은 우리 공군의 블랙 이글스를 찾고 국방홍보원 KFN 국방뉴스의 1일 앵커부터 친선 탁구 경기까지 다방면의 교류 일정도 가졌습니다. 안재현 기자입니다. 우리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 전투기 조종석에 탑승한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 대신이 엄지를 치켜 세웁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함께한 가상 시뮬레이션에선 연신 감탄사를 표현합니다. 방한 첫날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함께 공군 원주기지를 방문한 고이즈미 방위 대신은 양국 특수비행팀이 교류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습니다. 협력의 시작은 올해 초 블랙이글스가 일본 항공자위대 기지에 처음 기착함에 시작했는데 이번 방문을 통해 일본의 블루임펄스와의 협력이 더욱 넓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방한 2일차엔 국방홍보원을 찾아 주요 시설을 둘러보고 국방뉴스 스튜디오를 찾아 1일 앵커를 진행했습니다.
안 장관은 고이즈미 방위 대신에게 부친인 고이즈미 주니치로 전 일본 총리의 방한 당시 모습이 담긴 국방일보 기사 액자를 선물하며 교류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일본 방위성 역시 SNS 게시글을 통해 방문 사실을 밝히며 효과적인 방위정책 정보 발신에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국방연구원에서는 한일 대학생들과 함께하는 청년 안보대화와 친선 탁구 경기 등의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한일 청년들이 새로운 시대를 열고 있다며 한일 관계가 더욱 발전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대화를 통해서 더욱더 한일 관계가 발전하고 미래를 여는 여러분의 청년 세대와 함께 힘찬 꿈을 꾸는 그런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양 장관은 한일 청년들이 신뢰를 바탕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해 나가고 호혜적, 미래지향적 관계로 발전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친선 탁구 경기도 함께하며 자연스러운 교류를 이어간 두 장관. 앞으로도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안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한일 국방 교류 협력을 계속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국방뉴스 안지현입니다. 24년 전 서해 북방 한계선을 지켜낸 제2연평해전의 승전을 기리는 기념행사가 열렸습니다. 해군 2함대 장병들은 영웅들의 희생을 기억하며 안보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기념식 현장에 이채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유가족과 참전 장병들이 순국 장병들의 이름 앞에 묵묵히 고개를 숙입니다. 29일 오전 평택 해군 2함대 사령부에서 제2연평해전 승전 24주년 기념행사가 열렸습니다. 승전 기념행사엔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김경률 해군참모총장, 유가족, 한미 주요 지휘관과 2함대 장병 및 군무원 등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제2연평해전은 지난 2002년 6월 29일 북한 경비정의 기습 도발에 맞서 우리 해군이 북방 한계선을 지켜낸 해전입니다. 당시 윤영아 소령을 비롯한 6명의 장병이 전사했고 19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기념행사는 전승비 참배를 시작으로 서해 유경사 및 참전 장병 소개, 승전 경과 보고, 해군가 재창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기념사를 통해 여선 영웅들의 희생에 보답하는 것은 국민이 신뢰받는 강한 군대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치열한 전투 끝에 우리는 서해를 지켜냈습니다. 그 승리 뒤에는 조국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6 영웅의 숭고한 희생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여성 영웅들의 영전에 삼가 머리 숙여 명복을 빕니다. 여러분의 목숨으로 지켜낸 대한민국을 우리 국가는 끝까지 지켜낼 것입니다. 해군은 제2연평해전 승전의 역사를 기억하는 것이 국가를 지키는 힘이라며 장병들의 숭고한 희생 정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서해를 지켜낸 장병들의 희생과 용기는 오늘도 대한민국의 바다를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이채원입니다. 대한민국 안보를 책임질 육군 신임 장교들이 힘찬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가족과 지인들의 축하 속에 임관한 신임 장교들은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육군 장교가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신소진 기자입니다. 거친 땅을 밟고서 굳세게 다져진 우리 우렁찬 군가가 행사장을 가득 채웁니다. 신임 장교들은 가족과 지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힘차게 거수경례하며 장교로서 첫걸음을 내딛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장교를 양성하는 육군 학생 군사학교에서 육군장교 통합 임관식이 열렸습니다. 학사사관 71기와 간부사관 47기 등 신임 장교 360여 명이 엄정한 교육과정을 마치고 대한민국 육군 소위로 임관했습니다. 신임 장교들은 가족들 곁에서 계급장을 달며 임관의 기쁨을 함께 나눴습니다. 육군 참모총장은 급변하는 안보 환경 속에서 육군이 변화와 혁신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육군은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발맞춰서 아미 타이거 플러스, 창급 부대 전투력 보강 등 변화와 혁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이 변혁을 이끌어갈 미래의 육군의 주인공들입니다.
이번 인관식에서는 우수한 성적으로 교육과정을 마친 성적 우수자에 대한 시상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대통령상을 받은 김민경 소위는 초심을 잃지 않는 장교가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국민과 부하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장교가 될 수 있도록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양한 사연을 가진 신임 장교들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6.25 전쟁 참전용사의 손녀인 김수현 소위는 군인의 길을 걸어온 가족들의 모습을 보며 장교의 꿈을 키웠다고 말합니다. 할아버지께서도 6.25 참전용사이셨고 아버지와 오빠 옆에 가까이서 군생활 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저 또한 나라에 기여하는 멋진 장교가 되고 싶다는 꿈을 키웠습니다. 세 자매가 모두 군인의 길을 걷게 된 신임 장교도 있습니다. 김나영 소위는 세 자매의 맏언니로 둘째는 공군 학사장교, 막내는 육군 부사관으로 복무하고 있습니다. 세 자매가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국가를 지킬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서로 힘이 되어주는 군인이 되겠습니다. 행사장 밖에서는 인관자들의 훈련 사진과 아미타이거 전투 장비 등이 전시돼 가족들에게 또 다른 볼거리를 선사했습니다. 가족들은 기념 사진을 남기며 신임 장교들의 새로운 출발을 함께 축하했습니다. 오늘 임관한 신임 장교들은 병과별 보수 교육을 거쳐 각급 부대에 배치됩니다. 대한민국을 지킬 신임 장교들의 힘찬 첫걸음이 시작됐습니다. 국방뉴스 신소진입니다. 해군 교육사령부가 지난 26일 67기 해군 해병대 준사관 후보생 임관식과 해군병 725기 수료식을 각각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선 해군 101명과 해병대 10명 등 신임 준사관 111명이 임관했습니다. 또 5주간의 군인화 해군화 교육훈련을 마친 해군병 858명도 탄생했습니다. 신임 준사관과 해군병들은 앞으로 각 병과와 특기별 교육을 거쳐 실무부대에서 임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특수작전의 새 날개가 될 차세대 고공낙하산 RA-1이 처음으로 실전 강화에 투입됐습니다. UAE 파병을 앞둔 아크부대 26지는 국내 부대 최초로 RA-1을 활용한 고공강화 훈련을 실시하며 실전 운용 능력을 점검했습니다. 현장에 차성효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UAE 군사훈련협력단 아크부대 26진이 경기도 하남시 고공훈련장에서 파병전 고공강화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강화 훈련을 준비하고 있는 대원들의 낙하산이 기존과 다른 것이 눈에 띕니다. 차세대 전술 고공 낙하산인 RA-1 낙하산을 착용하고 강화 준비에 들어간 겁니다. 생존성과 안정성을 극대화한 RA-1 고공 낙하산은 지난해 도입돼 그동안 특전사의 주력 공중 침투 장비였던 MC4 고공 낙하산을 대체하는 장비입니다. 이 회색 낙하산이 기존에 활용되던 MC4 낙하산이고 이 갈색 낙하산이 이번 강화에 활용된 RA-1 낙하산입니다. 기존 낙하산과 외형은 비슷하지만 RA-1 낙하산은 활공 성능과 적재 능력 그리고 착지 안정성이 크게 향상된 것이 특징입니다. RA-1 고공 낙하산은 동일한 고도에서 최대 4km까지 활공할 수 있어 더 먼 거리에서 침투할 수 있고 기존 낙하산보다 약 40kg 더 많은 장비를 적재할 수 있습니다. 또 기존 낙하산보다 조종성이 향상돼 선해가 부드럽고 풍속 변화에도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앞서 특전사령부는 전군 최초로 RA-1 고공 낙하산 운용자 교육을 진행했는데 교육 이후 실제 강화에 나선 것은 아크 부대가 국내 부대 중 처음입니다. RA-1 고공 낙하산 착용을 끝낸 아크 부대 대원들이 강화 전 마지막 준비에 돌입하고 구호를 외치며 결의를 다집니다. 아크 부대 파병 중 1000번째 강화를 앞둔 강신묵 상사는 기존 낙하산과의 차이점을 직접 체감했다며 RA-1 고공 낙하산 탑승 소감을 전했습니다. 기존 낙하산보다 훨씬 멀리 부드럽게 날아가는 느낌이었습니다. 방향 조작도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안정감 있게 강할 수 있었습니다. 고공팀은 자신이 사용할 낙하산을 직접 포장할 수 있어야 하는 만큼 대원들은 RA-1 고공 낙하산 포장 기술을 반복 숙달하며
훈련의 안정성을 높였습니다. 우리 아크부대 26지는 아랍에미레이트 현지에서도 신형 아래의원 고공낙하산을 운영할 수 있도록 수준 높은 교육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훈련을 통해서 특수작전 능력을 한층 더 끌어올리겠습니다. 아크부대 26지는 특수작전의 새 날개가 될 차세대 낙하산과 함께 더욱 강력해진 공중 침투 능력으로 UAE에서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세계 최강 아크부대 하나 되어 임무완수! 국방뉴스 차성유입니다. 육군 11기동사단이 대대 전술훈련과 연계한 도하훈련을 실시하며 전투수행 능력을 점검했습니다. 이민형 기자입니다. 워터제트를 장착한 K-21 보병전투장갑차가 서서히 하천으로 진입합니다. 25톤에 달하는 무게를 가졌지만 거센 물살을 가르며 거침없이 강을 건넙니다. 육군 11기동사단 충무대대가 지난 23일부터 사흘간 남한강 일대에서 대대 전술훈련과 연계한 도하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낯선 지역에서도 하천 장애물을 극복하고 실전적인 도하작전 수행 능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훈련엔 장병 240여 명과 K-21 보병전투장갑차 등 기동장비 30여 대가 참가했습니다. 훈련에 앞서 부대는 지형정찰과 기초수상조종훈련, 현장 위험성 평가와 장비 점검을 실시하며 안전한 훈련 여건을 갖췄습니다. 본격적인 훈련이 시작되자 정찰 드론이 먼저 하천 일대를 살피며 도하 여건을 확인했고 장병들은 확보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전을 이어갔습니다. 도하 여건이 조성된 뒤에는 K-21 보병전투장갑차가 물살을 헤치며 강을 건넜고 뒤이어 제대 단위 도하가 순차적으로 진행됐습니다. 부대는 익숙한 훈련장을 벗어나 실제 하천에서 도하 훈련을 반복 숙달하며 어떠한 환경에서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신감과 팀워크를 다졌습니다. 육군 11기동사단은 앞으로도 다양한 지형과 환경을 반영한 실전적인 훈련을 지속하며 부대의 도하작전 수행 능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방뉴스 이민영입니다. 6.25 전쟁 당시 교실에 있어야 할 나이에 전장으로 향한 학도병들이 있었습니다. 육군본부와 35사단은 전주 생명과학고에서 6.25 전쟁 76주년 호국 보훈 행사를 열고 참전 용사들의 이름을 모교에 새겼습니다. 박준혁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전주 생명과학고등학교 시청각실. 학생회장이 모교 출신 6.25 전쟁 참전 용사 29명의 이름을 한 명씩 호명합니다. 교실에 있어야 할 나이에 나라를 지키기 위해 전장으로 향했던 선배들의 이름이 76년의 시간을 지나 후배들이 생활하는 학교에 다시 울려 퍼졌습니다. 육군본부와 35사단은 6.25 전쟁 76주년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전주 생명과학고등학교에서 통합보훈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날 행사에선 전주생명과고 출신 6.25 전쟁 참전 용사 29명의 이름이 새겨진 모교 명패가 학교에 전달됐습니다. 육군의 모교 명패 증정 행사는 지난 2009년 시작돼 지난해까지 전국 179개 학교에 명패를 전달했고 전주생명과고는 올해 180번째 학교가 됐습니다. 예, 우리 학교에 학도 참전병 충원탑이 있습니다. 무심코 지나간 면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요. 이번 계기로 우리 학생들 교육하는데 또 나라 사랑하는 교육, 보훈 교육을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이날 행사에선 전주생명과고 출신 참전용사 가운데 유일한 생존자인 전병윤 옹도 함께했습니다. 전옹은 16세였던 1950년 의용경찰 대원으로 참전해 지난 중봉 전투와 동창리 전투 등에 나섰습니다. 육군은 전옹에게 축소 제작한 명패와 기념품을 전달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나라가 없으면은 내가 있는 존재가 가치가 없어요. 그때 우리 학도 학생들은 군인을 사러 가려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누구를 선택할 수가 없으니까 마라송을 시켰어요. 이번 수여로 6.25 무공훈장 찾아주기 사업은 누적 36,542번째 수여를 기록했습니다. 병장 특별진급 결정서도 수여됐습니다. 과거 30개월 이상 복무하고도 제도적 사유로 상병 계급으로 만기 전역한 예비역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날 이종대용은 2만 20번째 병장 특별진급 대상자로 선정돼 특별진급 결정서를 받았습니다. 김규하 육군참모총장은 오늘의 대한민국은 선배 전우들의 희생 위에 세워진 것이라며 이들을 기억하고 예우하는 것이 우리의 책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일상이 그냥 지켜진 것이 아니고 이러한 분들의 희생 위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행사 마지막엔 참석자들이 함께 6.25의 노래를 제창하며 호국보훈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이 탑은 전주생명과학고 출신 참전용사 29분의 성함이 적혀있는 충호은탑입니다. 육군은 앞으로도 선배 전우들의 희생을 기억하고 미래 세대들이 호국보훈의 정신을 이어가도록 다양한 지원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국방뉴스 박준혁입니다. 6.25 전쟁이 발발한 다음 날 부산 앞바다에서 벌어진 전투 대한해협해전에선 우리 해군의 첫 전투함 백두산함이 후방으로 침투하던 북한 무장수송선을 격침했는데요. 전승 76주년을 맞아 당시 참전 용사와 오늘날 해군 장병들이 함께 그날의 바다를 찾았습니다. 박인배 기자입니다. 1950년 6월 26일 새벽 부산 앞바다. 우리 해군의 첫 전투함 백두산함이 후방으로 침투하던 북한 무장수송선을 격침했습니다. 대한해협해전입니다. 이 전투는 우리 해군이 전략적 거점인 부산을 방어해 이후 유엔군 전개를 가능하게 한 승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올해 전승 76주년을 맞아 그날의 해군과 오늘의 해군이 함께 모였습니다. 참전 용사는 전우와 굳은 의지를 다졌던 그날을 떠올리며 진정한 호국 정신을 보여줬습니다. 죽음을 불사하는 가운데 전승정원은 깨끗한 속옷을 갈아입고 결사항전을 다짐하였습니다. 긴박하게 벌어졌던 상황, 당시 전투 장면을 기록한 사진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에 해군 작전사령부는 공모전을 열어 대한해협해전의 역사적 의미를 국민과 함께 다시 찾았습니다. 기념식 전날엔 전승 76주년 호국음악회도 개최했습니다. 참전용사와 가족들은 대형 수송함 마라도함을 타고 실제 교전이 벌어졌던 곳으로 향했습니다. 바다 위에서 헌화와 창작시 낭송이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의 해군과 76년 전 전투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이 백두산함의 존재가 지금의 우리를 있게 했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를 제공해줬던 존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해군은 선배들이 보여준 호국 정신과 필승의 각오를 지금의 바다에서도 이어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대한해협해전의 승리가 없었더라면 오늘의 대한민국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선배 전후 영웅들의 필승 정신을 되새겨 어떠한 도전과 위협 앞에서도 적과 싸우면 반드시 이길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합시다. 대한민국을 지켜낸 승전이었습니다. 76년이 지난 오늘도 그 정신은 이 부산 앞바다에 살아 있습니다. 국방뉴스 박인배입니다. 방위사업청이 수리온 비행훈련 시뮬레이터를 군에 실전 배치했습니다. 이번에 전력화된 KU-H1 수리온 헬기 시뮬레이터는 육군이 기존에 운영하던 장비보다 악기상과 엔진 고장 등 다양한 비상 상황을 한층 현실감 있게 구현했습니다. 방사청은 2023년 12월 계약 체결 이후 개발과 시험 평가를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시뮬레이터는 앞으로 야전 부대에서 수리온 조종사들의 비행 훈련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국방단신 전해드립니다. 육군은 29일 국립서울현충원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6.25 전쟁 전사자 발굴유해 합동 안장식을 개최했습니다. 안장식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전사한 호국 영웅의 희생을 기리고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고 예우하는 의미에서 열렸습니다. 육군 특전사는 지난 25일부터 29일까지 경기도 여주 사격장과 전북 새만금 강화지대 일대에서 공군 작전사령부, 공중기동 정찰사령부 등과 함께 GPS 화물 낙하산 고고도 합동 투하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특전사는 전군 최초로 2만 피트 이상 고고도에서 GPS 화물 낙하산을 활용한 합동 공중 제보급 훈련을 실시하며
특수작전 지속지원 능력을 한층 끌어올렸습니다. 공군 각 부대가 여름철 집중호우와 폭염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빈틈없는 대비태세를 유지하기 위한 선제 대응에 나섰습니다. 공군 8전비는 집중호우가 지속되는 상황을 가정한 지휘소 훈련을 실시하고 있고 11전비 항공정비전대는 기지 주기장에서 태풍과 집중호우 등의 재난 상황을 대비한 장비 물자 대량 대피 훈련을 전개했습니다. 17전비도 혹서기 온열 환자 발생에 대비해 지역 119 안전센터와 합동으로 응급처치 훈련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KFN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